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박혁거세는 진인왕이었다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삼국지에 보면 진한 12국의 왕을 진왕이라고 하는데, 그 진왕은 부득자리비왕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기록입니다. 또한 후한서에 보면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한 사람이 계속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문장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로는 한국 고대사, 상고사의 흐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단군시대부터 사만이 성립되는 데까지 개략적인 상고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왜 삼국지에 후한서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 보면 마한은 50여 개국이 있는데 그 왕을 진왕이라고 하고 진왕은 월지국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6나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12나라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변진조에 보면 변한과 진한은 합쳐서 24개국인데 그 중에 12나라는 진왕에 속하는데 진왕은 항상 마한인으로서 그 주인 왕을 삼는다. 그렇게 해서 그 마한인들이 세세상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다 하면서 내각조를 쳤는데, 위략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유의지인이다,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마한이 그들을 통제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진왕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내용은 당시 위만조선 말에 위만조선에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흘러든 신라 육성을 포함한 유의민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왕이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왕들은 항시 마한인으로 세웠고 그들이 계속 계승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때 마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마한인이 와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진국 체제 일대의 진인으로서만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고대사의 흐름을 모르면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혁거세가 단군 왕검의 직계 후예다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고사의 흐름과 리듬을 잘 살펴보면 또 오늘 삼국지와 후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라의 성립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단군 조선의 성립과 단군 세력의 이주 흐름을 모르면 신라의 성립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요서에 있던 단군 조선이 은나라 무정 때 요동반도와 서북한으로 이주를 했고 서서히 남으로 확산돼서 천여 년 동안 한반도는 진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발표했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은나라 무정 때 요동반도 혹은 요서에 있던 단군 왕검 사회가 한반도로 들어온 이후에 거의 천여 년 동안은 단군 왕검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진인입니다. 진번의 진자, 진국의 진자, 진왕의 진자, 진한의 진자, 진왕의 진자, 변진의 진자는 모두 단군 왕검 사회의 후예들을 지칭하는 정치 공동체의 명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하는 한시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남으로 이주해서 부르기 시작한 공동체 명칭으로 이전에 진국을 대체한 명칭입니다. 마한이 성립되면서 바로 한국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그 한국도 바로 저 한국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사의 흐름을, 시대별 흐름과 영역의 변천사를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단군 왕검이 은나라 무정 때 무너지고 요서에서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이래로 한반도는 천여 년간 단군 조선의 꿈인 홍익사상을 공유한 하나의 아름다운 군자의 나라였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를 비롯해서 산해경 등에서 동이족은 군자가 사는 나라이고 장수하는 나라이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은 요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은나라 무정 때 은나라에서 북방을 공격하고 동쪽을 공격하는데 북방을 공격했을 때 북방에 공격받은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동쪽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동쪽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 단군 조선의 주력들은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와서 진인 사회를 이룩했고 이들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면서 천여 년 동안은 그야말로 한반도는 단군 왕검의 꿈인 홍익인간과 접하군생과 제세이와 서로 상생하고 자연의 도법에 의지해서 서로 침탈하지 않고 제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어울려 살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서 지역에 기자조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시조선이 성립이 됩니다. 한시조선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 하면 주나라의 제후국인 진나라가 기원전 757년에 지금 북경 아래 고한 지역에 있었던 한국을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바로 이들이 기자조선 지역으로 들어와서 한시조선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시조선이 형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 요동 지역에는 진번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생겨났고 그 당시에도 한반도는 진인들이 주도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서 지역에 있었던 한시조선과 요동에 있었던 진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원전 3세기 초경에 연나라의 장군 진계가 동호를 천열이 밀어내고 고조선 땅을 2천열이 빼앗았다고 하는 위력의 기록에 의해서 보면 이 당시에 한시조선과 진번이 바로 평양 지역과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도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진인들의 사회로 진국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시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바뀔 때 한시조선의 준왕은 한시성을 가진 준왕은 익산 지역으로 내려와서 마한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때 마한이라고 칭할 때 바로 그 이후에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는데 바로 이들을 통합해서 부를 때 우리는 한국이라고 했고 그렇게 역사 기록에 삼국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본 서기에도 한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 우고왕 때 한나라의 침입으로 대거 유민이 발생해서 진한과 변한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산 지역에 마한이 있었고 처음에 준이 내려왔을 때는 전체가 한국이었는데 위만조선 때 유민이 내려오자 마한에서는 동쪽에서 가서 살게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 당시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 이전에 진국체제나 마한체제에 있었던 진인들이 합쳐서 진한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번이 이주해서 변진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 대로 삼국지나 후한서에 보면은 마한의 진왕이 변한과 진한을 통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한서 동해열전에 보면 목지국 왕인 진왕은 사만의 왕노릇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만은 모두 78개국인데 모두 옛날에 진국이다.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진왕으로 삼아 목지국에 도읍했다. 이 문장은 무슨 소리냐 하면 78개국의 왕들이 마한 왕을 옹립해서 진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만 지역의 왕으로 진왕은 군림을 했다. 그런데 제 왕국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 제 왕국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 78국의 왕들의 선조는 모두 마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은 사실은
78국의 선조들은 모두가 진인들이다, 단군 왕검의 후예들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삼한 땅 전체가 진국으로 표기된 것은 사기 조선열전과 후한서에 나타납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 위만의 아들을 거쳐 손자 우고에 이르러 꼬임에 넘어간 한나라의 망명자가 점점 많아지고 우고는 아직 들어가 천자를 뵙지도 않았고 진번 옆에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서 천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또한 우고가 가로막아서 통하지 못하였다 해서 진번과 그 곁에 중국이 여러 나라가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후한서에 되면 중국이 바로 진국으로, 한서가 되면 진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전개되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조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아련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서 조선전에서는 진번과 진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진번과 방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여러 나라는 바로 사만의 전체 나라인 78개국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진국이라고 칭한 것이 결국은 한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시 위만조선 당시에는 한강 이남은 진국 체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한이 가장 큰데 기종족들이 사만 사람들이 공립을 해서 진왕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록은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단군 왕검의 이상인 홍익인간과 접하분생 제서의 이화의 논리로 공동체를 운영했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 당시에는 전국시대가 끝나고 한나라 시기인데 그 전국시대와 한나라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륙하고 죽이고 투쟁하고 제압하고 해서 한제국을 만드는 그 과정에 한반도에 있었던,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던 진국 사람들은 78개국을 여나라를 펼쳐놓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고 서로가 제압하지 않고 서로가 착취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서로가 조화롭게 상생을 하면서 공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배우면서 마치 한반도에 있었던 당시 우리 조상들은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미개하고 어리석고 아직도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후진국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중국이 패권을 이루고 패권 전쟁을 하고 서로가 사륙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착취할 때 한반도는 이때까지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강역을 존중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생하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야말로 패권 제국으로서 이 문명 세계인 21세기에도
타국을 침략하고 타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 많은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고 더 공존하고 더 아름답게 합리적인 이성이 어느 정도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21세기 이 시점에서 다시 제국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타국을 침략하고 타국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그러한 것을 목도하는 우리들은 지금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미국의 지성인들, 유럽의 지성인들 누구 하나 제대로 반발하고 제대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없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문명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부처가 나오고 마호멧이 나오고 이분들이 지향하는 진리의 세계, 선의 공동체는 언제 이룩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지금의 패권 지도자들이 저렇게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기 위해서 살육하고 공격하는 이 상황이 종국에는 인류를 거의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끝에 가면 핵무력까지 사용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에 생존하는 사람들은 집단지성이 발현해서 공존의 사회를 구축하려고 할 것인데 그 공존의 사회의 가치가 바로 홍익사상이고 북유도의 저파군생 사상인데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적어도 신석기 이래 지구상의 역사를 봤을 때 한민족의 조상들이 가장 오랫동안 진리를 실천하고 상생하고 서로 함께 살고 공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 이 자료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국의 왕들이 마한의 왕도 옹립을 하고 소국의 왕들이 진안의 왕도 옹립을 하고 소국의 왕들이 변한의 왕들을 옹립한 다음에 이 왕들이 모여서 다시 진왕을 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거나 침탈하지 않으면서 마치 귀족 공화제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의 역사를 이러한 관점, 문명사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므로 해서 우리 한민족이 얼마만큼 홍익하고 저파군생하고 제세이화하면서 진리에 따라서 밝고 착하고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가치야말로 지금의 패권 경쟁 이후에 우리가 다시 되살리고 우리가 되살려서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해서 끌고 나갈 때 그때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의 첫 번째 가는 국격에 이르게 될 것이고 문화강국이 될 것이고 타국의 모범이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진왕은 곧 사만 전 지역을 다스리는 사만왕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앞에서 있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병도나 정인보나 정중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렇게 쓴 전거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일본 학자 삼상차남은 사만으로 분립하기 전에 그 땅 전체를 다스린 진왕의 진국이 실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병도나 정인보나 정중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상고사를 잃어버렸고 단군조선이 발생하고 그들이 중원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흐름과 리듬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고 한반도에서 어떠한 정치공동체 명칭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9강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한 대로 원래는 진국 체제였는데 한시조선이 위만에게 망하면서 내려와서 익산 지역에 들어와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 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준왕은 당대로 후손이 끊어져서 당대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국 체제를 한국 체제로 바꾸어 놓긴 했지만 결국은 일대로 끝났기 때문에 명칭은 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국의 시스템, 진국 체제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천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진인들이 만든 진국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78개국의 조상들은 모두가 진국 사람들인 진인들인데 지금 이 문헌 기록에서 마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을 했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78국의 조상들은 진국의 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인과 진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삼국지와 후한서에 기록된 기록을 비교 검토하면서 진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와 후한서를 보면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는 한에는 세 종류의 집단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한이 있는데 진한자, 고지, 진국야라고 해서 진한은 원래 옛날에 진국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후한서에는 한에는 3종이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 있고 이들 모두 개고지 진국야라 해서 이들 모두는 이전에 진국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는 삼한 중에서 진한만이 옛 진국의 후예이고 마한과 변한은 마치 다른 것처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후한서는
사만 모두가 진국에서 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 두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옳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후한서의 기록이 옳다는 것인데요. 사만이 모두 이전에는 진국이었던 것입니다. 후한서가 전대 삼국지를 참고하였으되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삼국지를 그대로 전사하지 않고 베껴 쓰지 않고 다른 어떤 전적에 의거하여 따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은 삼국지가 참고한 어환의 위략일 수도 있고 위략의 이본일 수도 있고 또한 위략보다 앞선 사승의 후한서 동의열전일 수도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지와 후한서가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위략 원문을 보았는데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진수가 위략의 기서를 잘못 보고 기록한 것을 뒤에 범협이 바로잡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환의 위략부터가 전문을 체력한 것이어서 전해오는 문헌을 체록한 것이어서 일종의 상상력이 녹아든 기록이었던 데다가 진수와 범협을 거치면서 그 상상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원을 넘어선 초기 단계에서는 문서를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기록된 글자를 해독할 때 오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두 문헌을 비교하면서 그 오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는 1왈 마한, 2왈 진한, 3왈 변한, 진한자 고지진국야 이렇게 기록을 했고, 후한서는 1왈 마한, 2왈 진한, 3왈 변진, 개 고지진국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놈자자와 다개자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삼국지가 변진을 변한으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후한서는 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쓰긴 했지만 삼국지는 변한이라고 바꿔 쓰고 변진을 변한과 진한으로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지의 다른 문장에서는 모두 변진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진을 나타내고 표기할 때는 그냥 변진으로 일관되게 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만 변한과 진한을 구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용적으로 변진으로 쓰는 게 맞았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위략의 원문에는 변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변한과 진한의 합칭이라고 생각한 진수가 변한 진한으로 나누어 썼을 가능성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략 원문에는 본디 다개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원문에 자자를 범협이 개로 잘못 읽었을 개연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위략 원문에는 본디 개자로 되어 있던 것을 진수가 자자로 잘못 읽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1왈 마한, 2왈 진한, 3왈 변진, 개 고지 진국약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을 문장을 개자를 진수가 자로 읽었다는 오독을 했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1왈 마한, 2왈 진한, 3왈 변진자 고지 진국야로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진자 고지 진국으로 개를 자로 잘못 읽은 다음에 문장이 어색하니까 진수가 변한 진한으로 바꾸어 읽으면서 앞에 변한이라고 읽고 뒤에 진한이라고 읽고 나서는 자고지 진국해서 마치 진한만이 진국의 후예인 것처럼 오독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원한 문장이 1왈 마한, 2왈 진한, 3왈 변한, 진한자 고지 진국야로 오독을 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논리적으로 추정할 때 위략의 원문이 자였을 개성보다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다개자였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추론한 것을 고려해서 보면 후한서의 기록이 사실 개연성이 높고 원래 위략에 있었던 기록을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삼국지 기록은 찬자인 진수가 위략 원문의 개자를 자자로 잘못 읽고는 문의를 조정한 것일 개연성이 매우 크고 진수가 개자를 자형이 유사한 자로 잘못 읽은 나머지 그 문의가 통하지 않는, 그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그 앞에 변진을 변한과 진한으로 분리하는 조정을 가한 결과가 진한자 고지 진국야라 라고 기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사기와 한서 조선전에 보면 진국은 한강 이남 전부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곳을 강역으로 하던 정치체 명칭이 바로 진국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현재 기록상으로 보면 사기와 한서 조선전에 기록된 시기가 전한 시기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전한 시기에는 진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한강 이남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역사 흐름과 변동을 고려하면 진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일찍 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국은 한시조선의 준왕이 내려와서 진국의 중심지에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 무슨 한이 생겼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 생겼는데 즉 진국이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국에서 사만이 태동했다고 보는 역사관이 옳다는 것인데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은 후대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북송의 책부원기에 보면 마한은 고지 진국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진안은 고지진국야라고 했는데 책부원기에서는 마하는 고지진국야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때 마하는 이전에 진국을 나타내는데, 진국이 있을 때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시조선의 준왕이 마한 지역, 익산 지역으로 내려와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 한반도 중남부를 가리키는 공동체 명칭으로 한국이라는 게 태동했기 때문에 마한이 고지진국야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전에 진국에서 마한이 태동했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고, 조선조에서는 18세기 이후 신경준의 강계지라든지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구경의 오주연문 장전산고, 한진서의 해동역사속과 정보, 문헌비고 등에서 진국에서 사만이 나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는 한반도 중남부를 통할하던 진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만 전체를 통할하는 진국 체제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은 진국이 영위되고 있을 때는 사만이 아직 분화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만이 형성된 것은 1차적으로 준왕이 익산 지역으로 들어와서 한왕을 칭한 것을 시발로 해서 위만조선 말의 불안한 정치 정세 속에서 진국이라고 하는 영역의 핵심부에 있던 진인들이 경상도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위만조선이 망하면서 위만조선의 유민들이 진한 지역으로 이주해 왔으며, 동시에 진번인들이 경상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진안과 변안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명칭,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 대한민국의 한국은 1차적으로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국을 부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동체 명칭이, 나라 이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국이었던 공간에 한시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이 내려와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 진국 영역이 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한 한국에 대한 명칭도 삼국지나 일본 서기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진국은 곧 한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마한 사람들, 진한 사람들, 변한 사람들의 왕들의 조상들이 모두 마한인이었다고 기록된 문장은 사실은 그들은 모두 진국을 기반한 조상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만의 명칭으로 볼 때 진국과 가장 친연성이 있는 것은 진한, 준왕이 남아서 마한이라 칭한 이래 진한과 변한의 명칭이 생겼고, 이들 모두 무슨 한을 칭했으니 이들이 이룬 진국을 다른 말로 한국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용례는 삼국지에 기록된 민다유입 한국해서 한국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제 한국신지 모든 한국의 수장들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마한이라고 하는 공동체 명칭이 한시조선의 후예인 준왕이 내려와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부터 한국이라는 명칭으로 진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국이란 기록을 일본 고사기에서도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고사기 상권에 천조 대신의 손자인 니니기 노미코토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직후에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한국을 향하고 있고 차지자 향 한국해서 당신들이 한국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보이는, 일본 고사기에 보이는 아마테라스계는 적어도 한반도에서 한국이란 명칭이 생겼을 때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아마테라스계는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넘어간 청한계와 다른 그룹일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뿌리이기도 하고 한국의 뿌리이기도 한 한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돼서 그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까지 왔는지를 한 장의 지도로 나타내서 보여드리면, 원래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북경 아래에 있었던 한국을 공격해서 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본 죽서기에 보면 평왕 14년 진인 멸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미 주나라 초에 북경 아래 고한 지역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57년에 진나라가 한국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니까 한국의 주력들은, 상부 권력자들은 기자조선이라고 설정된 공간으로 들어왔고, 그곳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 해서 한시조선이 발생했던 것이고, 이 한시조선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진계 공격에 의해서 한반도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위만이 다시 공격해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하자 준왕, 한시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익산 지역으로 들어와서 원래 진국이었던 공간으로 들어와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이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다고 한 이유를 밝히는 것인데, 그 12나라는 진왕에게 속하였는데, 진왕은 항상 마한 사람을 세워 삼았고 대대로 이어졌고, 진왕은 스스로 임금이 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위략에 이르기를 그들은 유의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하므로 마한이 통제를 했다, 제어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한 12국의 왕, 진왕이라고 했는데, 이 진왕은 당시 위만조선에서 유의해서 내려온, 그래서 마한이 동남쪽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쪽에서 살게 한 그런 육부성들이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을 할 수 없도록 마한 왕이 제어를 했단 소리입니다. 그렇게 제어를 하면서 그 진국의 왕은 마한인이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역사를 좀 깊이 한 분들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박혁거세가 마한에서 파견된 혹은 마한의 왕족 중 어떤 왕족 부류가 내려와서 진왕이 된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왕은 항상 마한 사람을 세워 삼았고 하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위만조선에서 유랑민으로 이주민으로 내려온 신라 육성 세력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왕이 되는 것을 마한이 통제해서 제어해서 막고 그들의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옹립한 사람은 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마한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곧 진국 체제가 있을 때의 진인들이고 그 진인들만이 초기에 왕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록을 할 때 중국 쪽에서 기록을 할 때 그 당시는 한국 체제이기 때문에 진인 왕이었는데 그 왕을 마치 마한인 왕인 것처럼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한번 사만의 정치 체계를 설명을 할 때 마한왕, 진완왕, 변완왕이 먼저 각 소국에서 추대가 되고 이들이 모여서 다시 전체 한국의 왕을 뽑든지 진국의 왕을 뽑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데서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진왕이 스스로 왕이 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진왕이 정확하게 누구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삼국지 변진조에 보면 24개국이 있는데 그 12나라는 진왕에 속했고 나머지 12나라에도 왕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왕, 부득자리비왕 할 때의 그 진왕은 분명히 진안의 왕을 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진서에 보면 진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진한은 상용 마한인 작주. 진안은 항상 마한 사람을 세워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치 이 기록을 글자 그대로 보면 진한 12국의 왕들은 마한에서 파견된 혹은 마한의 왕족이 와서 마치 왕을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진국 체제가 있었고 진국 체제에서 한국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진국 체제에서 한국 체제로 넘어왔지만 한국 체제는 사실상은 준왕 당대에 끝났기 때문에 준왕의 후예들이 마한의 소국의 왕들이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마한, 진안이라고 한 공동체를 명칭을 만든 마한인들이 진안 지역에 와서 왕노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그 답은 뭐냐 하면 진국 체제에 있었던 진인들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한서 기록에도 사만의 왕들의 조상들은 모두 마한인이었다고 기록되는데 이때 또한 마한인은 진국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역사 흐름과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문제 삼은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학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해명하는 논문들이 아직도 제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격거세를 중심으로 한 마한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바로 진인이었고 이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기선왕, 기제국 왕들의 사만의 왕들의 조상들은 모두 마한종이다. 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학자들이 아직도 난해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이유는 진국 체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었고 일시적으로 한시조선의 왕인 준왕이 내려와서 마한이라고 칭하면서 진국이 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일시적인 일대만 있었던 그 한국 상황에서 기록자가 기록하기는 그 조상들이 마한종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국인이었고 그 진국인은 진인이었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진인들은 바로 단군왕검 사회가 붕괴되고 나서 은나라 무정 때 붕괴되고 나서 동쪽으로 이주해서 요동반도 남부 지역과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던 단군조선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로 단군조선의 역사, 문화, 사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돼서 단군조선에 있었던 국가통치 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이념이 바로 경주로 들어와서 풍류도로 재정립되고 풍월도로 재정립되고 그 풍월도의 이상은 바로 접하군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경주 땅, 서라벌 땅이 바로 단군조선의 꿈을 계승한 마지막 후예들이 와서 정착했고 여기서 진안을 일으켰다가 신라로 확장이 됐고 그 확장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으로 해서 미완이긴 하지만 한민족 공동체의 기본적인 꿈인 홍익인간하고 제세 이화하는 꿈이 전달되고 작동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강의하는 역사 흐름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첨언을 한번 하면 우리는 우리 고대사가 무력적 힘이 약하다고 해서 스스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진위 논쟁이 있는 환단고기 같은 책에서 사실은 우리도 신석기 초기에 유라시아 문명이 일어날 때 천산을 주변으로 한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우리 한민족이 그 후예라고 주장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홍익인간 제세2와 이념을 가지고 공동체를 통치를 했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삼국지와 후한서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국시대를 거쳐서 진안교체기를 오는 과정에 그들은 엄청난 투쟁과 사륙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국가를 뺏고 국가를 통일한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러한 무력과 사륙과 타 지역을 침략하고 타 지역의 사람들을 사륙하고 재물을 뺏고 권력을 억압하고 권력으로 억압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기록에서 보았듯이 한강 이남에 있었던 단군 왕검의 후예들은 무려 78개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8개국이 서로 투쟁하고 점령하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 강역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상생하는 정치체를 이끌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단군 왕검의 후예로서 단군 왕검의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신석기 이래의 유라시아 역사에서 패도와 천도의 갈림길이었고 우리는 천도로 출발해서 천도를 지향하던 인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기 주저했고 그 무력을 통해서 이웃을 합병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전투적인 그런 전쟁 무기라든지 무력을 키우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기독교인, 불교인, 이슬람교도를 합치면 절반이 넘을 텐데도 사실 그 진리를 창안한 그 스승들의 그 뜻대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패권적인 의식이 진화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제국주의적인 일본의 침탈을 당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데올로기 전쟁도 했고 지금 자금에도 푸틴과 트럼프는 무력으로 다민족을 침략하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도 잡아오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폭사시키는 그러한 패권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과연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 과학적인
진보된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생물학적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서로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한 공존의 이상, 상생의 이상을 지속적으로 2000 수백 년 동안 꿈꾸며 실현했던 그런 조상들의 좋은 문화 DNA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모범 국가를 창안하고 그 모범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부럽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고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자 미래여야고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처럼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우리는 단군의 꿈을 꾸어야 되고 다시 꿔야 되고 환웅의 꿈을 다시 꿔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꿈을 다시 꾸어서 정말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러한 민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